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9천 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네, 18만 9천 원에 15%.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어쩔 건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뭐 멘토님이 또 좋아하는 그 네, 종목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늘 좋다 네.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좋다 했던 데 비해서 또 시장 탓도 있겠지만 더 주가는 밀리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모레퍼시픽 문현진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 떨어졌다. 제가 추천한 거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 추천했는데 안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 말 좀 해줘봐요. 네. 지금 시장에 안 떨어진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대부분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특정인을 비난하려고 문현진이 추천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사실은 헛소리예요. 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을 하고 결국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도 시장 탓에서 우리가 지수가 빠지면은 증권사 뭐 또는 외국계 기업들은요 기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 회사들 그런 데서는 지수가 빠지면은 자동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에서 들어가 있던 코스피 200에 들어갔던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손절해서 비중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다른 기타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수가 밀리면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업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주가가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냥 주가가 밀린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 그런 이해관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인데도 떨어지는 기업이 있고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는 것이 바로 옥석가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투자하는 눈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투자는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하는 거지 옥석 가리는 게 힘든 게 어떻게 투자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엑셀이 어디 있는지 페달이 어디 있는지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운전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굉장한 옥석인데 지금 18만 9천 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네. 매수가는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고민됩니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 할 거냐의 문제고 어느 가격에 할 건가의 문제가 있겠죠. 그죠? 네. 하락이 끝날 때 하는 건데요. 지금 하락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직까지 뭔가 안정적이다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여기서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요. 오늘도 음봉으로 밀리고 있고 만약에 지난번 만들어졌던 2600포인트를 또 밀리게 되면 증권사와 외국인들은 뭐 한다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더 산다고요? 아니면 손절을 한다고요? 자동 손절을 합니다. 그죠? 그냥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기업이 좋아서 나빠서 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지수가 빠지니까 방어적으로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최근만 보게 되면은 최근 지수가 밀릴 때 얘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모 보시면 그렇죠. 그죠? 네. 그 말은 이번에 지수가 밀릴 때도 잘 버텨준다면은 14만 원의 근처에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버텨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업의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현금 보유하라 그래서 좀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네, 한국전력이 좋습니다 했을 때 현금 많으니까 그러면 한국전력도 살까 이게 아니라 그냥 아모레퍼시픽으로 끝을 내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요것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횡보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추가 매수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LG전자고요. 네. 네, 13만 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네, 13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12만 4천 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구간이고 LG전자는 어떤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할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아까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져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네. 지수가 빠질 때 좀 버티고 있죠. 예. 얘는 지수 빠질 때 같이 내려가지 않고 올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요. 좀 빠져요.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더 빠지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좀 반등 나와도 얘는 딱히 반등을 주지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수 따라 빠져내려가다가 더 이상 안 빠진다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나부터 먼저 올라가자 하는 애들은 지수 빠질 때 다 같이 내려가 버려요. 이런 게 똑같은 기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확연히 날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팔아도 손해가 아닌 자리고 이득이 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갈 때 손절하고 익절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최고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속된 말로 누군가가 해먹고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왜 사주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00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2,000기업 중에서 나쁜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기업이에요. 내가 잘 사면 좋은 기업이 되고 잘못 사면 나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좋은 기업인데요, 실적이 좋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팔고 나갈 자리냐 아니냐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팔고 나갈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사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여기서 뭐 더 갈까 안 갈까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약간 변동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수익 나는 종목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종목들. 그게 싼 종목을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보다 아모레가 낫고 한국전력이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LG전자 지금 이 매수가가 얼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저점을 잡아놓고 12만 3천 원 정도가 밀리게 되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타시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 변동에서 크게 막 욕심내지 마시고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까지만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짧게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C 14만 3,500원에 20%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되나 해서 예, 걱정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C가 뭐 워낙 긴 시간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이후로도 계속 올랐네요. 근데 요즘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빨리 나가야죠. 네. 일단 이런 기업을 사서 수익을 많이 보겠다는 건요, 굉장한 욕심이에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SKC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도요, 재무제표를 잘 보시면은 뻔히 티가 나는데 1,400억, 1,700억, 2,000억 벌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6, 17, 18년도예요. 근데 그때 주가가 어디 있냐면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실적이 증가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2018년에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꼬꾸라지는 상황이 2019년인데 1,300억, 그런데도 잘 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1,900억, 그리고 2020년에 4,800억이라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조금 실적이 나오니까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던 시절이 있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올라가는 게 이미 위쪽까지 이렇게 20만 원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5만 원부터 해서 20만 원까지 4배는 올라갔는데 실적은 4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올라갔던 폭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요, 결국 이 기업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쫙 보세요. 시청자님 TV 보고 계세요?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이 좋아서 사셨겠지만요, 1997년부터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 보고 있는 자리예요. 단 한 명도 손실난 자리 없습니다. 안 사주면 그들을 팔지도 못하는 그걸 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들이 이 SKC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투자자가 지금 팔고 싶을 거예요. 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네. 근데 그걸 안 사주면 내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사주면은 그들이 물리게 되는데, 그걸 사주셨으니까 그들이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고, 시청자님은 그 비싼 걸 또 사서 물려서 나는 언제 수익 나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식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SKC가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익 보면 누군가는 손실 나요. 네. 그게 그냥 기본 원리인 거예요. 분명 SKC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실적이 좋고 탄탄하고 앞으로 좋을 거니까 샀어요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쁘다고 하면은 네. 절대 안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시청자님은 당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시장이 이렇게 네네.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돈 벌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내 돈을 뺏어 가려고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네. 결국 14만 3천 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는 크게 매수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도망갈 여유가 있습니다. 손실 지금 조금 각오하고 나가시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종가가 어제 시가, 그러니까 금요일 시가인 13만 8,100원대보다 더 떨어져서 종가 마무리가 된다면 손절해야 된다 봅니다. 네네. 네, 짧게 손절하시고 이렇게 누군가가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종목이 아니라 누군가가 억울해서 못 파는 종목을 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차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반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부 다 손실 나고 있어가지고 팔면 억울한 자리에서 나도 그럴 때 같이 사서 그냥 같이 억울하고 있으면요 올라가요.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좀 투자 방식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